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네. 서울 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촛불 집회 그리고 촛불 행진에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처음에는 추모로 목적으로 네. 하게 됐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은폐되고 네. 부패된 게 많아서 그런 걸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나오셨어요? 네,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지난주에도 이렇게 행진을 쭉 하시고 참배하시고 돌아가신 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중간에 경찰 분들께서 맡고 계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에 연행됐었나요? 네. 그럼 지난주에 행진하다가 안국역 쪽에서 연행이 되셨던 건가요? 네. 토요일 날. 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네. 그때 계속 그 자리로 가가지고 합쳐진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중간에 끼게 됐는데 네. 이미 그 도로를 경찰분들이 막고 계시고 네. 그 앉아있는 그 뒤편으로 저희가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해산 명령이 떨어져서 해산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네. 이렇게 앞에 막고 계시면 뒤쪽으로도 막아서 마치 네.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중간에 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행되셨어요. 네. 그럼 해산을 하려고 있는 찰나에 그때 앞뒤로 막아서 연행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해산 명령이 3번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해산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해산하자고 네. 하고. 근데 해산하는 사람들을 중간에 잡고 연행한다는 그게 네. 그걸 또 도로 불법 점거로 제 목에 그거잖아요. 네. 그걸로 연행한다는 게 좀 정말 네, 전도 처음이어서 잘 몰랐는데 네. 이제 막상 그렇게 다 겪고 나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로 그걸 다 알겠고 불합리하고 뭐 이런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그럼 경찰서에 그것도 그 과정에서도 네. 웃긴 일이 많은 게 원래는 저희가 심야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10시인가 이 정도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심야 조사를 받으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뭐 자기네들이 그런 이제 위에서 뭘 전달을 받자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치장으로 가야 된다는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체로 들어와서 단체로 풀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광진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가게 된 거고 근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 조사를 1시에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4시까지 안 오셔서 4시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받고 한 밤 9시에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전날 10시 넘어서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새벽 1시쯤에 유치장에 들어가서 밤 9시에 유치장을 철저히 규명하라.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안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니까 이제 갔는데 막 화장실도 쓰기 힘들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어떤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황당했죠. 마치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뭐 여기 지금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뭐 회개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선교활동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냥 새벽에 조사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잡아두고 그다음에 어떤 뭐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건 유치장 화장실 처음 겪어봐서 논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좀 선교활동 이런 것도 받게 하고 이런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박 대통령님께서 담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것들도 사실 실질적인 방안이나 이런 건 없고 해경을 해체하고 그런 것도 실제로는 다른 안전처를 테러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해경이 말만 해체되고 그 8,000명 중 7,000명이 그 차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봤는데 네. 이거는 이름을 바꾸고 그런 거밖에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언론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 안 하시고 하니까 너무 아직도 네. 그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다고. 네,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네, 많다. 네.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아직 뭐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이 말만 네.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그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강압행위나 뭐 강압적인 그런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었고요, 사실. 네. 근데 다만 뭐 조사를 받는 중에 뭐 다음에도 시위를 참가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은 있어요. 네. 시위 참가할 거냐, 참가하지 네.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솔직히 제가 뭐 이제 뭐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또. 네. 그리고 그 보도를 보니까 그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여성 연행자의 뭐 속옷을 탈의하게 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우리 학생. 그거는 예. 저희 다음 날 일이어서 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신체 검사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는 못 느끼셨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다른 학생들한테? 아니요, 그건 못 들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조사가 계속 늦어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힘들었다 이런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 촛불 집회 그리고 촛불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학생을 만나서 말을 나눠봤는데요. 네, 그 경찰이 그 조사 시간을 좀 늦추고 이러면서 그 새벽 1시에 유치장에 가서 그날 밤 9시에 나오게 됐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따라서 촛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행진은 청계천을 거쳐서 종로 2가 쪽으로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을지로 쪽, 그 한국은행 쪽을 지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르러서 그 합동 분향소에서 단체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